본격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에서 방어가 되느냐. 우리가 삼성전자 볼 때 수급만 봤을 때는 외인들이 언제 살까? 환율이 좀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분위기가요, 대형주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식시장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시장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오늘 그렇게 흐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지겨운 장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금 2600선대니까 당연히 만족스럽진 않죠. 좀 올라가길 당연히 바라실 텐데, 오늘도 여기 수급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외인 기관 중에 한 곳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외국인이 900억, 기관 투자가 한 86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좀 너무 버겁고, 요게 이 중간에 보시면 요게 외국인 매매거든요. 지금 보면 빨간색이 안 보여요. 아예 그냥 실종될 정도로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 공세를 좀 펼치고 있으면, 살 때는 찔끔 사고 팔 때 또 굉장히 공격적인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들이 조금씩 좀 특징적인 건 투신권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주고 있어요. 사모펀드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펀드 쪽으로 실제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금 집행이 좀 이루어지면서 기관들이 방어를 하는 건 좀 그나마 다행인데, 본격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한국 시장은 이제 중국과 연동이 되고, 중국의 지금 상하이 봉쇄령이 지금 3주째인데, 그렇죠. 25일 날 풀어준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그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확진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상하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번지지 않을까. 근데 시진핑 주석은 계속 제로 코로나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참 무슨 똥꼬집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지, 우리나라 원화나 주식시장에 투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들어오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환경 변화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도는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워낙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우리나라 이제 대형 수출주들이 워낙 이제 저밸류 구간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악재가 나와도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빠지면 또 저점에서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서 최악의 구간은 이제 좀 지나가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여전히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지금 상태에서 좀 답보 구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근데 이런 장에서도 움직이는 건 결국 지금 모든 것의 초점이 인플레이션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해지라 그러죠.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한데, 오늘도 보니까 사료업체 같은 음식료라든가 아니면은 조선주들도 요새 성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했던 섹터들이 여전히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반면에 성장주들이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오르면 성장주한테 좀 불리한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30% 이상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장주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였고, 지난 정말 5, 6년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기업마저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에서 방어가 되느냐, 여기에 시장 참가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도 거기에 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요즘에 리츠 관련주가 되게 세더라고요. 리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이제 섹터들이 좀 오늘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성장주,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이 기술주들, 이 기술주들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의 흐름, 이게 이제 계속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근데 이제 대부분 들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 되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나라 메모리, 비메모리는 좀 약간 성장 쪽에 속하는 건 맞는데, 메모리는 시크리컬이라고 그래요. 경기에 민감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간다. 그래서 보통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퍼 10배 이상 잘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선 메모리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도 메모리 반도체는 좋은데, 다만 메모리가 빠지는 거는 이제 향후에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특히 중국이라는 이 수요처가 자꾸 셧다운을 하니까 IT 수요, 뭐 다른 소비까지 다 감소하면서 이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감소시키고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고, 적어도 좀 여름은 지나봐야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은 수요에 의한 좀 하락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민감한 업종은 비메모리로 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메모리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밸류도 막 30배, 40배, 엔비디아가 50배가 넘어요, PER이. 그만큼 고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섹터가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고, 요즘에 TSMC가 사실은 정말 주가 예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TSMC도 요새 힘을 좀 잃는 게, 아무리 좋은 이번에도 좋은 실적 냈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못 가는 게 결국엔 이게 이익에 대한 가시성보다도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비싸잖아요. 밸류가 좀 높으면 일단 관심이 좀 떨어져요, 예전보다. 거기다 중국까지 수요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비메모리를 해야 될까? 이제 이 시장 참가자가 어디로 가냐면 뭐 정유,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뭐 약간 시크릿컬 쪽으로. 그래서 좀 반도체가 좀 약하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걸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장기 수요는 좋고, 근데 공급은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금리 오르고 중국이 좀 부진하고 이러니까 이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적인 면에 의해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때 15배 이 정도 거래됐었거든요. 작년 1월에 한참 좋을 때. 그래서 충분히 좀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저렴한 상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그거 같아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끝까지 좀 버티면서 장기 투자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좀 더 나은 쪽으로 내가 교체를 할 거냐, 이 고민 같아요. 뭐 그렇죠.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각자 스타일대로 한번 그거는 잘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 제끼고 있는데, 뭐 지금 20조까지 팔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걸 다 개인이 받았잖아요. 네, 이게 많이 괜찮을까? 받았죠. 개인이 네. 이렇게 사는 게 엄청나게 물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매물대 벽으로 작용이 돼서 네. 결국 상승하는데 또 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매물대가 될 것인가? 네. 개인이 산 것은. 개인은 근데 이제 지난 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삼성전자가 한번 8만 원대까지 한번 빠졌다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6만 원대까지, 그죠? 6만 9천 원까지 한번 빠졌다가, 작년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8만 원까지 한번 들어 올려 버렸거든요. 이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겨울 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사실 뭐 외국인들이 하루가 멀도 지금처럼 그냥 쭉쭉쭉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팔았냐면 여기 올라가면서부터 정리하시더라고요. 올라갈 때마다 줄였는데 결국 지금은 또 반대로 빠지니까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거의 상황이 흡사한데 결국 뭐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삼성전자가 빠지거나 못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때도 개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사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엔 개인의 매물보단 이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아, 한국 수출도 안 좋을 거야.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나고 지금 뭐 고유가 시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건데 굳이 한국을 왜 사? 이제 이런 마인드로 삼성전자를 파는 외국인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를 보고 그냥 전자를 집중 매도하는 거, 그거 하나 있고, 아, 반도체도 그럼 당연히 안 좋겠지. 이런 논란도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다 파운드리 뭐 수율 문제도 있고 뭐 그렇죠.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안 좋게 보고 파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인들이 좀 해소가 되면 외국인은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럼 그때 되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개인은 또 반대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어차피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뭐 솔직히 저는 장기 투자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 생각엔 뭐 7만 한 2, 3천 원 또 올라오면은 또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사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뭐 이렇게 걱정된다 아니면 매물화된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삼성전자 볼 때 수급만 봤을 때는 외인들이 언제 살까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또 그 포인트는 환율 같아요. 환율이 좀 꺾여야죠. 지금 1200원 이상인데 지금 유로화도 여전히 약하고 달러만 강하잖아요. 이 달러가 꺾이는 구간이 좀 나와줘야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글로벌 상황을 보면 TSMC는 열심히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네. 인텔도 열심히 M&A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반기 착공으로 연기된다. 뭐 이건 아주 확실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자꾸 연기되는 것들이. 네. 근데 이게 TSMC가 이제 연간으로 보면요, 파운드리에 50조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텔이 30조, 그리고 삼성전자가 17조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저는 아쉽냐면 삼성이 지금 딱 중간에 샌드위치에 껴있거든요. 물론 인텔은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지금 3위권 정도 하려는 그 인텔이 30조를 투자하는데 2위를 수성도 해야 되고 1위를 쫓아가야 되는 삼성전자가 17조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이 경쟁업체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지금 TSMC가 무려 50조. 근데 삼성전자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110조. 저도 그래서 진짜로 110조 있나 해서 주말에 사업보고서를 봐봤어요. 진짜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그 사업보고서에 저 숫자 딱 봤는데 110조 정도 딱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값 제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00조 원 정도는 넘는 돈이니까. 근데 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지금 사실 어떤 액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면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M&A. M&A는 솔직히 좀 쉽지 않죠. 지금 분위기상 ARM 인수가 엔비디아도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뭔가 좀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라도 좀 더 증설을 하거나 설비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투자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거는 요새 너무 그냥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그걸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110조 원에 대한 현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번 달 말에 그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이제 IR을 하니까 그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주주 환원체, M&A, 그 다음에 110조 현금 어디다 쓸 거냐,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장기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IR을 했는데 뭐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삼성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착공이 사실 이게 뭐 지금도 연기된 게 아니라 3년 전에 원래 2019년에 했어야 돼요. 아, 계속? 네, 계속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문제도 좀 약간의 반발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지자체하고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3년 정도 지금 연기가 돼서 이제 올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이 지금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는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상반기에 전격적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삽을 좀 떠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해도 이게 공장이 이제 가동이 들어가려면요 3년 남았어요. 2025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연기되는 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반도체 강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하이닉스 어쨌든 이 용인 클러스터 이 착공은 뭐 어쨌든 올해 안에는 좀 약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는 뭐 기사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더 늦어지면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안에 어쨌든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엔 수혜받는 기업은 또 반도체 또 소부장이니까 한번 좀 계속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결국은 시장의 걱정,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또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걱정은 우리가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주 계속 좋은 모습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미포조선만 봐도 좀 이 기업하고 이제 현대중공이 대표주인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가파르게 이 악세장에서 작년 4, 5월 달에만 이제 급등한 구간까지 다시 지금 거의 회복이 된 상황이고, 근데 이 기업을 볼 때 사실 아직은 실적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아주 적자였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면 지금 그 작년에 적자 난 거는 후판 가격,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예전에 2년 전에 저가 수주한 물량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조선주는 수주하고 나서 1.5년에서 2년 후에 실적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싼 배들을 만들거든요. 수주했는데 이게 언제 반영되냐면 내년 하반기,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원래 조선주는 실적보다는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실적은 좋아질 텐데 지금은 적자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조선주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도크가 없대요. 워낙 꽉차가지고. 근데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빨리 서로 좀 만들어 달라고. 컨테이너선도 지금 부족하고 LNG선은 지금 뭐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수입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이나 카타르 같은 데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로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LNG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발주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주를 보실 때 저도 이제 이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우려하는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수주나 이런 거 좋은 건 맞는데 LNG나 컨테이너선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좋은 거. 그렇죠. 하나가 지금 안 좋대요. 그 탱커선. 원유를 운반하는 선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된대요. 이게 진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조선주에 정말 엄청난 또 사이클이 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탱커선이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정말 이제 좀 제대로 중장기적인 우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현대미포조선에 요거 보시면 요 표가 보이시죠? 요게 그 PBR입니다. PBR 밴드가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보면요. 작년 있죠. 작년 그 주가는 아직 고점을 돌파 못 했는데 작년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주가가 이미 밴드상. 근데 지금 거의 최고가 1.73배거든요. PBR.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지금 좀 조선주를 뒤늦게 쫓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예. PBR 밴드상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는 조선주가 앞으로도 더 간다는데 저는 의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은 맞고 탱커선만 더 좋아지면 저거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고 또 고유가나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 수출주가 아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 해지 가능한 것 중에 조선주가 있어요. 이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항상 우리가 밸류에이션 계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조선주가 좋아도 저는 뭐 보유하신 분들한테 팔라는 얘기는 아닌데 신규 투자는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PBR 지표로 좀 못 오른 기업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나 이런 대표주들이 좀 밸류상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 사자.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지수 관련주들이 전부 헤매고 있으니까 전부 헤매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가는 거에 자꾸 따라붙자, 추세 매매를 해보자, 테마주 매매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사료주 이제라도 사야 되나. 그런 거 지금 많이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말려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사료주가 지금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이 분위기면. 아니 사실 뭐 갈 게 없잖아요, 별로. 그치. 그러니까 한일 사료 같은 것도 보면요, 야, 그냥 많이 쏴버려요. 올랐네. 지금 보시면 그냥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다가, 아니 솔직히 저라도 그런 심정 들 것 같아요. 이거 삼성전자 이거 들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고, 아니 한일 사료는 지금 상한가를 거의 2번 가는데 이제 보고 있으면 속 터지거든요. 결국 쫓아가게 돼요. 근데 한일 사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또 상황이 바뀌면요, 순식간에 폭락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한일 사료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렇게 테마성이나 이런 이슈들이 몰려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뒤늦게 사서 좋았던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손해를 보고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고 이미 가진 자들의 지금 몫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아무리 사료주가 좋아도 이게 연속 상한가는 당연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분위기가요,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만약에 중국의 셧다운이 좀 풀리면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분위기가요, 대형주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기왕 내가 대형주 갖고 있으면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 한번 기회를 지금은 노려보는 게 낫지, 안 된다고 너무 사료, 또 아까 조선전 전 좋게는 보지만 단기적으로 또 약간 오버를 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는 건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너무 그 조급한 마음을 갖고 네. 있다 보면은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봐가지고, 예,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지금은 좀 기다리는 매매, 네. 예,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